건국 이래 최악의 참사로 기록되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360일이 됐습니다. 여전히 9명의 실종자는 찾지 못했지만 세월호 인양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세월호 인양에 대한 앞으로의 과제, 그리고 그 밖의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1년이 다 돼갑니다. 지금 1년 동안 바닷속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네. 워낙 조류가 심하고 또 아래가 뻐린 지역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상태가 어떨지 궁금한데요. 지금 이제 맹골 수로기 때문에 국내에서 가장 이제 해류가 빠른 곳입니다. 지금 44m 해저에 지금 묻혀 있는 네.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 아래 바닥은 뻘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일전에 이 해수부 산하에서 이 세월호 선체 처리를 위한 기술 검토 TF가 이 기술 인양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상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 바닥이 1.5m 정도 이제 뻘에 박혀 있는 그런 상태고요. 세월호가 이제 이 넉넉하게 잡아서 약 7,000톤급 배가 되는데 지금 실제로 이걸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안에 물과 잔해물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해저의 흙이라든가 네네. 이 침전물들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 1만 톤 이상의 힘이 있어야 이것을 이제 끌어올릴 수 있다. 근데 문제는 가라앉기 전에 세월호 선체가 이미 노후된 선박이었습니다. 네. 20년 이상 설령을 이제 연장을 해서 쓰고 있었던 배죠. 그러다 보니까 선체가 굉장히 부식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지금 93개 포인트에 이 힘을 나눠서 분산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끌어올린다고 하는 것인데 네. 선체가 이제 만약에 이제 이 크랙이라든가 균열이 생긴다면 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인양을 위한 기술 설계가 필요한데 여기서 이제 이 선체의 상태라든가 지금 총 중량에 대한 좀 여유 있는 계산, 여러 가지 좀 안전장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디테일한 상태 조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부식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세월호 인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고 정치권에서도 모두 좀 반기는 분인 것 같은데요. 사실 좀 빨리 얘기를 했으면 좋았는데 대통령이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네. 또 기술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기술 검토단이 이제 적극적으로 해서 인양 방식을 제안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93포인트를 해가지고 올리는 방식인데 막 사실은 좀 빨리 이 얘기를 만 했다면 어떻게 네. 보면 많이 반기했습니다. 어차피 해야 될 일이고 근데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도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이제 더 봐야 되겠지만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네. 뭐 일단 지금 현재 기술적인 것은 계속 검토가 되고 있는데 우선은 그대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 인양이라고 부르죠. 네. 보통 일반적으로 이 크기가 큰 배들은 선체 절단을 하고 인양을 하게 되는데 네. 지금 세월호의 경우에는 우리 모두가 일찍이 안타까워하는 것이 9분의 실종자가 아직 그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실종자 가족들은 차라리 우리가 빨리 유가족이 되고 싶다라는 이제 이 눈물까지도 보이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국민의 생명을 마지막까지 존중한다. 끝까지 수습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그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러한 취지에서 우선은 지금 기술검토단은 완전 인양을 검토하는 거고요. 네. 대형 크레인 2대와 플로팅 도크라고 해서 이것을 3m 끌어올려서 2.5km 이동한 다음에 밑에서 플로팅 도크가 물 위로 끌어올리면 거기서 이제 인양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네. 이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세계적으로 한 7,000톤급 되는 배에 이렇게 이제 절단이 아닌 방식으로 완전 인양한 케이스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이제 유속이 빠른 곳에서 상당히 좀 위험하지만 이 위험함을 감수하고라도 국가와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마지막까지 존중한다라는 취지로 가능한 기술을 다 동원을 해보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예산, 소요,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남습니다만 추가적인 위험을 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술검토단이 이것이 인양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된 만큼 기술적인 문제는 이제 해결 가능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남은 이제 이 여론의 갑론을 박은 이 투여되는 예산 비용을 이제 어떻게 재원을 충당할 것이냐 네. 그런 문제 등등인데 사실 아까 박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대통령께서는 뭐 전면적으로 인양을 검토한다. 3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기술적으로 가능해야죠. 네. 끄집어 올릴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전문가 의견과 전문가 의견은 포함이 된 거고요. 이 또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네. 3가지 전제 조건은 다 맞는 것 같고 여야 지도부도 인양 방침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이제 입장을 대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일부 여당 의원 중에 김진태 의원이라든가 인양하지 말자. 추가적인 위험이 있고 그리고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해서 이게 삼불론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또 회자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제가 예측해 보건대 세월호 1주기가 되는 날 아침에
오전에 대통령이 추모 행사에 참여하시고 네. 오후에 이제 순방을 떠나시잖아요. 네네. 이때 정도의 대통령이 아마 인양에 대한 좀 선언을 하지 않겠는가. 정부 입장에서의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들죠. 뭐 네. 1,000억에서 2,000억 원 정도 든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 작년이었습니다. 한참 네.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 국가가 먼저 지불을 하고 네. 유병헌 일가의 그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라는 얘기가 그렇죠. 많이 나왔거든요. 네. 이게 지금도 좀 가능한 얘기인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5,500억 정도로 이제 예상이 추산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구상권은 이제 청해진 해운이라든지 유병헌 일가한테 청구를 하는 겁니다. 국가가 미리 내놓고 나중에 책임자한테 받는 방식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의 재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그 재산을 확보한 게 1,281억 원 정도입니다. 그럼 결국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거는 확실한 부분은 1,28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부분들은 구상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나머지 부분은 세금을 통해서 충당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참 어떻게든 인양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이 이제 주머니에 네. 금품 메모를 남기고 이른바 성완종 맞습니다. 리스트를 남기고 이제 목숨을 스스로 끊으셨는데 유서는 가족들에게 남기고 가족 집에 네. 남기고 이제 이런 메모를 주머니에 넣어놨다는 거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예, 명확한 의도가 있었죠. 그게 이제 메모뿐이 아니라 그 메모를 뒷받침하는 본인의 육성 고백이 네. 이제 뭐 신문 매체와의 인터뷰를 자살을 감행하기 전 당일 아침에 약 50분간 진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매체는 매일 지금 한 3, 4분 분량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죠. 그것도 이제 명단에 있는 이름에 따라서 처음에는 허태열 전 그렇죠. 비서실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어찌 보면 현 정부, 청와대 수뇌부의 요직을 지낸 분들에 대한 이름이 거론됐는데 그때만 해도 2006년, 2007년에 각각 허태열 전 비서실장에게는 당시에 7억, 그리고 이제 김기춘 전 실장에게는 미화 10만 불을 건넸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공소시효 논란이 붙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어떤 이 정치적인 자금법 위반으로 본다면 7년이라 공소시효가 지났고 이거를 이제 뇌물죄로 본다면 이게 10년이기 때문에 아직 유효한데 근데 이 탄이 터졌는데 여기는 이제 홍문종 의원과 홍준표 현 경남지사가 이름이 거론됐단 말이에요. 네네. 1억, 2억. 근데 이건 또 주었다는 연도가 비교적 최근이에요. 2012년 대선 때, 네. 또 2011년 당대표 경선 때 전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지금 전체 50분 분량을 보면 약 10회 정도의 또 여러 가지 이제 홍문종 전 회장, 이미 고인이 됐습니다만 성완종 전 회장의 육성 고백들이 터질 거 아닙니까? 네. 이게 그 8명의 명단이 적혀 있는 메모들을 증빙하는 디테일한 하나의 이제 본인의 육성 고백으로 지금 계속 폭로될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지금 우선은 검찰은 그것이 이제 자필이 맞는지 필적 감정에 들어갔죠. 근데 이게 왜 주머니에서 나왔느냐? 너무나 당연한 것이 대부분의 추정은 당일 아침에 50분 동안 통화를 하면서 신문 인터뷰와 네. 그것을 좀 기억을 잘하기 위해서 적어 나온 것이다. 그것도 하나의 가능한 추리고요. 네. 추론이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것은 항의성 죽음이기 때문에 뭔가 어떤 자신이 자포자기하고 어떤 심리적인 붕괴 때문에가 아니라 그런 면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것은 나의 죽음으로 뭔가 우리 사회에 혹은 나를 도와주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항의하겠다라고 하는 저항의 의미이기 때문에 뭔가 다양한 흔적들이 남아있을 것인데 성완종 회장이 굉장히 자수성가하고 네네. 강한 인물로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쪽지 한 장을 통해서 검찰이 바로 수사에 들어가서 현 정권의 실세들을 다 조사할 것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진 않았을 거고요.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증빙 자료들이 회사의 이중장부, 비밀장부가 돼 있을 수도 있고요. 개인적인 비망록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거기다 또 육성, 지금 매체와의 인터뷰 이 한 장의 메모는 여러 가지를 종합한 하나의 큰 폭탄의 뇌관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리스트에 언급된 인물들은 하나같이 좀 아니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메모의 진위 여부에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지금 모든 국민들의 관심과 또는 이제 검찰이 만약에 수사에 동원된다면 네. 검찰 또는 이제 청와대의 의지 이것이 만약 국민적인 의혹으로 지금 흘러간다면 네. 사실이든 아니든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일단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제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를 보면 만약에 돈을 받았다고 지명된 분들이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이분들은 다 부인을 하는 게 맞고요. 그럼 문제는 이제 검찰이나 경찰, 공권력, 정부 차원에서 조사를 통해서 정말 받았는지 이 전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공소시효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많은 지금 방송 프로그램에서 공소시효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전에 돈이 전달된 게 확인되지 않으면
이것은 허위의 사실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성전 회장은 음해한 게 되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께서 망자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억하심정 때문이든 음해를 하고 가신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죽음으로 뭔가 말하고 있는데 설마 거짓일까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네네. 설마 저 정도의 돈들을 그 정권 실세들이 받았을까 하는 또 의구심도 있을 거기 때문에 진위 지금 공방에 빠져 있는 건데 이것을 밝힐 일이 결국은 정부에 남아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검찰에서 적정한 시점에서 육하 원칙이 확인되면 수사에 들어가겠다라고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다양한 지금 정황 정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문제는 또 정치 공세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4.29 재보선이 있고 네네. 지금 이제 4.16 우리가 세월호 참사 일주기 얘기를 했는데 이 성완종 리스트의 문제는 4.29에 야당에게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야당은 어떤 이야기를 주장했냐면 어제부터 특검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특검을 도입하든 검찰이 나서든 지금 진위에 대해서 명백하게 기다 아니다가 확정되지 않으면 상당히 장기간 올해 정국이 또 이게 돌발적인 변수에 의해서 어찌 보면 이제 이번 정부의 3주년 집권 3년 차가 되지 않습니까? 반환점을 도는 그러한 해인데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수선한 이 어떤 정치 게이트가 하나 스캔들이 터진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그런데 그 이전에 MB를 좀 정조준한 검찰의 수사가 오히려 그 친박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핵심 정치인들의 줄 소환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이제 결국은 지금 메모하고 음성 메시지 녹음한 거거든요. 네. 이걸 갖고 혐의를 봤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이제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전달자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런 어느 정도 증거들이 확보된다면 그렇다면 검찰 수사 의지에 따라서 실세들이라도 뭐 소환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전 단계라면 지금 어떤 메모라든지 녹음 그 정도로는 공소 사실을 유지하는 게 더 힘들 뿐더러 소환할 명분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또 한 가지 또 봐야 될 부분이 휴대폰 2개가 지금 있습니다. 네. 그 전에 구명을 활동한다면서 많은 전화했던 목록이라든지 혹시나 녹음 자료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전화를 하면서. 막 그런 것들도 확인해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야지만 소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단계로는 소환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강력 사건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중국 특보 김하일이 아내를 죽인 후 시신을 훼손해서 유기까지 한 건데요. 이 정도면 법정 최고형 가능하겠죠? 저는 뭐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 박 변호사님 계시니까 형량이라든가 그런 거 말씀을 해주시고 요 사건은 조금 우려사항이 사회적으로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일련의 연속선에 있습니다. 2012년에 오원춘 사건으로 네. 아주 엽기적인 사건이 전 국민을 경악해 했었고요. 최근만 하더라도 박춘봉 사건이라고 네네. 또다시 저 아내를 살해해서 시신을 유기한 그런 이제 사건, 시신 훼손 유기가 같이 벌어졌죠. 굉장히 김하일 사건도 유사한데 이 공교롭게도 모두 다 중국 교포분들이 네. 이제 연루돼 있다 보니까 문제는 그렇다면은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좀 시선이 곱지 않게 흘러갈 수 있는 우리가 유럽 사회를 보면 이슬람권 분들이 많이 그렇죠. 들어가서 3D 업종에 종사하면서 네네. 인종 갈등이 벌어졌던 전례를 볼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다문화 사회라고 그 긍정성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과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다문화 결합 가족도 있고 그 자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편견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통계적으로 본다면 중국 교포 사회 그 커뮤니티에서 특별히 범죄율이 높지는 않다라고 나오고 네. 있어요. 우리 내국인 사회에서도 뭐 이 끔찍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하필이면 가장 좀 이 끔찍한 잔혹 살인 극이 네. 주로 이제 이분들이 연루돼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연쇄성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전달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정부에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또 이 지금 이 그 시화호에서 사건이 벌어졌었죠. 네네. 그쪽에 이제 시흥공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와 있는 쪽에 조금 더 경비와 치안이 강화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좀 정부가 향후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살인죄하고 사체 유기 훼손 은닉죄이기 때문에 아마 법정 최고형이 예상되는데요. 오원춘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춘부 아직 진행 중이고 그렇죠. 아마도 뭐 사형 우리가 실제로 사형 폐지 국가이기 때문에 네. 사형을 선고하기보다는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 노무현 정권 때 이제 중국인들의 어떤 지문 등록이 없어졌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중국 동포들이 들어온다. 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찰력이 조금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집중 배치될 필요도 있고 혹은 그 이제 조선족 출신의 분들이 우리 경찰에 특채 내지는
별정직으로 들어와서 네. 그 커뮤니티를 잘 아는 분들이 같이 좀 치안 활동에 이제 또 공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이분들 또한 중국 사회에서 살다가 대한민국 사회에 들어와서 이 어떤 문화적 차이 때문에 적응이 안 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그분들에게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사건들을 보면 대체로 그 내부에서 지금 부부 사례가 지금 많은 상황이고요. 내부에서 이제 일어나는데 또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뿐이 이게 저는 좀 정신이 이상하다고 보는데 흑사회가 한국 사회에 와서 우리나라 여성들을 뭐 유린하고 있다 하면서 이제 묻지마 살인을 한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화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대목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도 그 이 살해된 여성의 시신에 대해서 법무부에 출입국 기록에 지문 등록이 없었다면 네. 신원 확인에 굉장히 오래 걸렸을 수 있고요. 네. 검거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문 등록 우리나라 국민들 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조금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할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치안의 네네 말씀해 주시죠. 출입관리법을 2012년도에 바꾸면서 얼굴이라든지 지문 등록하라고 했거든요. 네. 이번 사건도 사실은 만약에 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네. 아주 어려운 사건이 되지 않았나. 또 등록이 됐고 또 찾았기 때문에 사건을 쉽게 뭐 빨리 해결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앞으로도 이거 관리도 불법 처리도 많기 때문에 필요할 거로 그 보입니다. 예전에는 왜 그걸 없앴던 건가요? 글쎄요.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사실은 2012년도에 얼굴하고 등록하라고 하기로 출입관리법을 바꿨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워낙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관리하기 어렵다 보니 그래 한 건데 앞으로는 더 또 꼼꼼하게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치안에 대한 대책은 좀 필요하지만 좀 지나친 마녀 사냥 이런 거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